조승영 군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조승영 군 얘기를 주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다른 측면들, 보통 학생들과 좀 다른 측면과 비슷한 측면들을 쭉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로 조승영 군은 생각이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 기술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조승영 군의 강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적에 무지하게 강하게 입력을 해요. 무지하게 강하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이제 매혹시킨 게 있어요. 뭐냐? 포토그래픽 메모리다라는 거죠.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방아쇠 효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 제가 근데 이게 많은 친구들한테는 꿈의 기술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책을 다 찍어서 기억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인가 동시에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기술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원리를 이해하면은요 실제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원리를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핵심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의 모든 거는요 현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 하더라도요 현실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학문은요, 어떤 시험은 현실과 연관성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현실에부터 배우나요? 안 배우죠. 학교가 없는 시절의 교육은요, 학교가 없었던 시절의 교육은 대단히 흥미로운 거였어요. 지겹지도 않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학교가 생기면서 현실과 괴리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로 기호와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죠? 비교적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해요. 기호와 언어와 개념이. 그리고 주로 책을 이용하죠. 책, 매체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게 뭐죠? 간접적이잖아요. 항상. 현실을 반영한 게 기호, 언어, 개념이고 그런 것들을 담은 게 책인데 이것은 현실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체험학습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현장학습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현실로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그게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습니까? 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며칠 안 걸리죠. 책 속에서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해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기호나 언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활용하려면은요, 이 속에서 현실로 다시 가는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한번 쭉 보시다가 눈을 딱 감아보세요. 순간적으로 눈을 딱 감아보세요. 그러면서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머리는요, 현실을 기억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기호 언어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호 언어 개념에는. 요 자체에는. 근데 기호 언어 개념에서 다시 현실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다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조승영 군이 방아쇠 효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방아쇠 효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기호 언어 개념에서 현실과 연관성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예? 기억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핵심적인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과목 중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언어, 외국어, 사탐 같은 과목은요, 구체적인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체험한 것들 또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들을 통해서요, 충분히 이 현실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현실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다양하게 연상을 하면 돼요. 자, 기호 언어 개념을요,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다양하게 체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상을 시키면은요,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예. 이게 이제 조승영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사람이 타고난 본능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장면을 딱 보면 순간적으로 장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본능적으로 발달한 포토그래픽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걸 공부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추상적인 현실이 있죠. 조금은 추상적인 현실. 수리 과탐. 예를 들어서 과탐 중에서도 생물 또는 뭐 화학, 지구과학 중에 일부는 구체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예, 추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실험과 실습이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요, 연관성을 가진 걸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그 기억술에 대해 설명을 했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은 뭐죠, 일? 그 사람에게 일은 뭐죠? 일. 촛대죠, 촛대. 그렇죠. 이는 뭐였죠? 네. 백조였어요, 백조. 백조하고 비슷하잖아요. 3은 수갑. 4는 요트. 예. 자, 이런 기호죠, 기호. 기호 자체를 갖다가 기억하는데 사람의 머리는 강점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촛대, 촛불, 백조가 물 위를 지나가는 모습, 수갑 찬 모습, 그 다음에 요트. 이런 식으로요. 그건 뭘까요? 사회는 현실이죠. 우리들 머릿속에 그 상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자, 여러분. 촛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거랑 연결시켜서 그 자체를 기억하게 되면은 이 기호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조승현 군이 얘기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예요. 많은 친구들이 저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왜? 그것만 되면 공부는 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리를 이해하면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못 드리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연상과 상상력을 통해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바탕은 뭐죠? 바탕은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연결시킨다라고 했을 적에 저한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승현 군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트와 참고서를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특히 노트 필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 시간에 그런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강의 시간에 노트 필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 적에는 책을 보는 방법이 있죠. 책이 기호죠, 기호. 예. 기호 속에서 충분하게 현실을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공부를 잘해요. 대단히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예. 민사고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국제반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책은 기호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사실은 그런 연상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생소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사의 설명은요, 일단 사람이 하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현실이 있죠. 그 사람이 말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강사는요, 어찌됐거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 따라서 책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처음 단계,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새로운 진도가 처음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인데 조승현 군은 철저하게 지켜요. 왜? 가끔 가다가 강의를 듣다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노트 필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거 메모하는 것보다 강의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보를 다양하게 연결해라. 조승현 군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TV를 보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만화책을 보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는 독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정보들이에요. 분명히. 왜? 공부도 현실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현실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반드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물꼬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물꼬. 물꼬라는 순 우리말이 있죠. 그렇죠. 물꼬가 터지면은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한번 물꼬를 한번 터보세요. 내가 교과서나 참고서나 문집에 본 내용이 아니라 내 일상적인 체험이 공부한 내용과 연관된다라는 체험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머리가 갑자기 환해져요, 진짜로. 즐거움을 느껴요. 뭔가 배운다는 환희가 생겨요. 그렇게 일단 물꼬가 한번 터지면은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고정관념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예. TV는 TV일 뿐이죠. 그렇죠. 만화책은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만화책 보는 것은 공부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가능성이 있는 연결이 되려고 하는 정보들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설계도 활용하기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요. 예.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이 친구는 전혀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또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 의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출제 의도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자, 수학 공부다. 그러면 수학을 앞단원부터 뒷단원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수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시험은 뭐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한 결과로서 그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책 중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기는 책 중에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해하기 되게 쉽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게 습성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공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출제 의도를 읽으면 답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단 1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요, 사실은 공부 고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도 뒤죽박죽, 써먹을 수 없는 공부, 눈에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잠깐 설명했던 건데, 핵심 용어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집합이라는 개념. 집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 있으세요? 집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일단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핵심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모임에는 분명한데. 근데 거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근데 제가 집합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숫자로. 왜? 수학이니까. 네? 수학이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수학이 대단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한번 주변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런 핵심 개념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함수라는 게 있다, 수학에서.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함수예요. 예. 이런 핵심적인 원리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례와 체험 관련된, 그 다음에 다양한 배경 지식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나왔다. 그럼 공식이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예?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집중 암기. 조승현 군도 저와 비슷하게 암기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각 교과목에 나오는 핵심 개념과 용어만큼은 완벽하게 외워라. 딸딸딸딸 외워라 이거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안심하지 말고 출력 연습까지 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암기한 내용들 발표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들이 들어간 짧은 문장을 써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의 일람표를 만들어 보거나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거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하라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눈덩이 효과라고. 잘 보세요. 이해는 뭐라 그랬죠? 연결이라 그랬죠? 연결이라 그랬죠? 그럼 연결이 되려면 머릿속에 우리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 용어와 개념만큼 쉽게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배울 적에 핵심 개념과 용어가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기 주술인데,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핵심 체크와 휴식 시간의 점검인데, 자, 핵심 체크라는 건 뭐냐면은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필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필기가 아니라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교재에다가. 그러고 나서 반드시 휴식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요한 공부 기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20분마다 과목 바꾸기인데, 자, 이거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요. 20분마다 과목 바꾸기는 이제 조승현 군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하나의 표현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 계획이나 과목 바꾸기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기준이죠. 시간 기준으로 20분 공부하고 20분 다른 공부하고 2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20분 다른 공부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 기준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죠? 분량이 있죠, 분량. 영어 단어 영어 독해집 10페이지 풀고 수학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고 이런 게 분량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네, 주제죠, 주제. 주제와 조금 더 나가면은 뭐가 있죠? 결과. 자, 독해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독해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단어가 몇 개다. 예, 구문이 몇 개다. 예, 이런 것들이죠. 아시겠죠? 예.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죠?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20분마다 과목 바꾸기는 실제로 1시간을 동안 공부를 하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적에는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전혀 두뇌도 무리하지 않아요. 필요감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 현실에 맞게끔 응용해서 설명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교과서에 집중하기라는 부분도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면은 반복 확인 학습을 할 적에요. 불량 반복과 아주 우량한 방법이 있어요. 반복이. 불량한 반복은 뭐냐면은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한번 보고 참고서에서 한번 보고 문제집에서 한번 보고 그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분량이 많아요. 반복을 해봐야 기억이 안 돼. 근데 교과서에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교과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 집중하기라는 것도 되게 단순하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설계도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응용했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 이게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공부는 된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기억에도 별로 안 남고 성적도 안 좋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분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꼭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거 있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특히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철저한 오산이거든요. 철저한 오산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잘 없어요. 왜? 일단 그렇게 안 됩니다.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단계별로 다 알아갈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들은요, 정해져 있거든요. 쓸데없는 것들을 왜 공부합니까? 예? 평상시에 한번 쓸까 말까. 미국 사람들이 10년 동안 언어 생활을 할 적에요. 10년 동안 언어 생활을 하는데 한번 쓸까 말까 한 단어도 우리 학생들이 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다 쓸데없는 공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식이냐 사고력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은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식 중심의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수학을 못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습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수학을 못하는 점수가 안 나오는 핵심적인 요인인데 자꾸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승영 군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공부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개선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습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승영 군은 한술 더 떠가지고 편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다 이거죠. 편하게 해주는 방법. 실제로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은 편안함을 줘요, 실제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승영 군의 기술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그렇게 찾아간 과정을 부러워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성적 역전 스토리는 서울대 공대 들어간 제2군인데 이 친구가 2학년 말에 320점을 받았어요. 400점 만점에서 모의고사. 근데 3월달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394점을 받았어요. 점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1년 사이에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1학년 첫 모의고사 점수가 3학년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경우보다 실제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수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은 재수를 하게 되면은 재수하기 전에 받은 점수 있지 않습니까? 점수 이상으로 받을 가능성. 재수하기 전에 받은 점수보다 1점이라도 더 오를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자신이 재수하기 전에 재학생 시절에 본 시험 점수보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보니까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쭉 나름대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이런 원칙들을 지켰어요. 공부는 일단 교과서로 한다. 교과서만 충분히 이해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연습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나름대로 1, 2학년 때의 공부와 3학년 때의 공부를 전략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1, 2학년 때는 교과서와 수업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필요해요. 왜? 일단은 320점이 2학년 말에 나왔어요. 그러면 잘 나온 친구들과 자신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럼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게 되면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게 진짜 지식인지 사고력인지 이런 것들의 판단을 못하죠.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불안감 때문에 마구잡이로 문제 풀고 또 시험 진도가 나가면은 학교 진도는 무시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1, 2학년 때는 교과서 학교 수업 위주로, 3학년 때는 문제집을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320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394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들은 안정적인 생활 리듬이에요. 예. 수면. 이 친구 표현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1, 2, 3학년 중에서 가장 일찍 자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게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잤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안 하는 거죠. 국어 시간에는 국어, 영어 시간에는 영어,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한다. 라는 건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승연의 군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할 적에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실력 없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풀어주시거든요. 그걸 듣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말 휴식. 주말에는 반드시 놀았다 이거죠. 근데 이 친구도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까지 또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수험생 입장이니까 주말에 내가 무슨 쉴 여유가 있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주말에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일단 주말에는 편하게 놀자. 라는 꼭 생각했던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되게 주요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죠. 주말 복습을 꼭 했어요. 주말을 완전히 놀아 제낀 것이 아니라 일부는 주말 복습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한 응용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말 복습을 하면서 주중에 공부한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풀어본 거예요. 예, 해당되는 문제를. 그렇게 되면은 출력 연습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주면은, 그 다음 공부할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은 다를 게 없다. 모든 시험은 다 똑같다. 자, 무슨 얘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험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실전에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안 떠오른단 말이죠. 일종의 출력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모의고사 한두 번 정도 경험한 사람하고요. 모든 시험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똑같은 강도로 경험하는 친구들. 쉽게 얘기해서 실전 연습을 100번 한 사람하고 한두 번 하고 간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강조하는 이제 공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추천하는 것들이. 모르는 것이 나오면은 일단은 교과서 참고서를 반드시 뒤져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건데 이때 일단은 1차로는 교과서 참고서를 뒤지면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설명들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그리고 안 되면은 인터넷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서 또 충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일단 1단계에서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공대를 갔는데 서울대 공대를 갔는데 심층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교과목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층 면접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심층 면접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에 기준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좀 더 쉬운 시험이 뭐죠? 수능이거든요. 수능은 거저되는 거예요. 더 쉬운 시험 뭐죠? 내신이죠. 내신에서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몇 가지만 체크를 해주면은 사실 거저먹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할 적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적에 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적에는 사실은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건 뭐냐?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실하게 봐두면은요. 특히 1학년 때, 저학년 때 사실은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대단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복습을 할 적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하니까 기억이 잘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이 친구 얘기는 그
국사 같은 경우 하루 주기로 복습을 하면서 그 전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흐름이 잡힌다는 거죠. 흐름. 근데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국사에서 만약에 수능 문제가 나오면은요. 실제로는 그런 흐름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매일매일 진도는요. 흐름을 이해하는 진도는 아니에요. 부분만 설명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통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그런 흐름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머릿속에 잡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목별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일단, 중학교 도형은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되거든요, 진짜로.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특히 중학교 도형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고등학교 진도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연관성이 대단히 강한 부분이 일단 1순위가 중학교 도형이에요. 예. 특히나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형 자체에서 문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실수를 철저히 분석을 하는 거죠. 문제 하나 틀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실수했는지. 왜? 점수 올리기 이꼬로 실수를 줄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실수는 다분히 습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적에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몇 가지 패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습관들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주력했다. 이 얘기를 못 가요. 대단히 의미가 있죠, 이것도. 자,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공식과 개념을 외웠을 적에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단서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유형별로 단서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다양한 단서들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수학 공부가 좀 힘겨운 친구들은요. 자신이 쉽게 풀리는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나 잘 알아야 돼요. 본인들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좀 힘겨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게 힘드니까 자신이 쉽게 풀리는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고 있어요. 재미가 있거든, 일단은. 풀리고 답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라는 것은 자신이 딱 처음 문제를 봤을 때 단서가 안 떠오르는 문제 있죠. 그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서를 떠올리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계별 독해집. 보통은 이제 제가 공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 중학교 수학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쉬운 것부터 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7대3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최소한 70%는 알고 있어야 돼,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 적에. 30% 정도가 모르면은요, 어느 정도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30% 정도밖에 모르고 70%가, 30%밖에 모르고 70%가 모르는 내용이다. 알고. 이렇게 되면은요, 공부가 되질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두뇌는 이해 패턴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항들이 머릿속에 들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시작하면은 몇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는 책이 뭘까? 어떤 문제집을 푸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요. 네, 일종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책을 또 바꿔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을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정석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걸로 단계별로 올려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가 그렇게 지겹거나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단어도 함께. 이 친구도 이제 저하고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어 공부를 따로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친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단어 공부를 따로 하는 순간 쓸데없는 단어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중에 판매되는 단어장을 보게 되면은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가서 생활할 적에도 거의 써먹을 가치가 없는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단어장을 만들 적에 어려운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많아야지만 팔리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영어를 그 자체로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사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과라는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방법인 게 아니죠. 실제로 사과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사과라는 우리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이미지화를 연결시킬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조기 영어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영어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번역된 결과로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에는 다 동작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게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를 떠올려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영어, 우리말, 의미,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영어에서 바로 의미로 가는 구조가 생겨요. 예. 이 친구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영어를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과목 같은 경우는, 자, 문제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언어 영역학습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수능의 언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공부를 해요. 자, 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농구 선수가 농구 골대를 보고 일단 슛을 해야지만 골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골대를 안 보고 슛을 해요. 골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수능 언어에는 독특하게 요구되는 언어적 사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 분석,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것이 핵심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물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외우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수적인 기본 공식 외에는 외우지 않는 게 상책이다. 왜? 수능형 문제 자체가 암기 사항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게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사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요 용어와 관련 내용 정리. 되게 의미가 있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지만은. 핵심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를 달랑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항들을 찾아보면서 다양하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국사, 사건의 연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파악되기 시작하면은요, 국사는 그냥 되는 겁니다. 예. 그 전까지 연도나 외우고 사건이나 기억하다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히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철학, 마찬가지죠. 사상의 변화와 시대적인 배경 연결. 예. 이게 뭐예요? 쭉 한번 보세요. 이 설명은 뭘까요? 언어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추상적인 기호나 언어나 개념에서 현실을 찾아내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철학은 사실은 시대적인 배경과 무관할 수가 없죠. 예.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철학 사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공부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억편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좀 기억편 총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현재 공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부도 못하면 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예.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개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희망이 없으면은요, 되게 불안해서 뭔가 합니다. 예. 근데 이런 희망이 안 통하는 때가 언제죠? 예? 시험에 임박했을 때 안 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또 시험 때는 공부하는 액션을 취해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을 앞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적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그죠? 예? 그러면은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게 뭐냐면은 두뇌가 요구하는 학습 방식이 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건 비유적 표현인데 공부는 두뇌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구워보세요. 잘 되죠? 편하죠?
자연스럽죠? 그렇죠? 밖으로 한번 꺾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두뇌도 똑같아요. 두뇌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듯이 두뇌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어요. 비틀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두뇌가 아픈 게 아니에요. 두뇌는 보통 이제 세 겹의 보호막이 쌓여 있는데 그 보호막 중에 하나가 아픈 거거든요? 두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중증으로 발전해도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두뇌세포는 어떻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까?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진짜 모르는 게 나왔어.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돼. 기분이 어떻죠? 상쾌합니까? 답답하죠? 그게 바로 두뇌의 반응이에요. 자, 두뇌는 그걸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를 답답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관련된 자료를 뒤지면서 딱 이해가 됐어. 그 순간에 느낌이 어떻죠? 찝찝합니까? 아니죠. 상쾌하죠. 그건 뭐냐? 두뇌가 만족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랬을 적에 중요한 것은 그런 느낌이 나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예. 그럼 느낌을 만드는 게 뭐죠? 두뇌죠. 자, 두뇌 매뉴얼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학생들 개개인은 잘못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단지 공부하는 방법이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요구하는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뇌의 거부 반응이 나타난 거고요. 그 결과로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뇌의 거부 반응 결과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이 없고 중요한 것은 뭘 하면 되죠? 두뇌를 알면 되는 거죠. 알고 두뇌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핵심적인 얘기가 이거죠. 자. 자, 입력편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가공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냥 먹으면 배탈 나죠. 맛이 없어요. 쉽게. 근데 입력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게 되면은 쉬운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암기는 죽음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암기 위주의 학습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살 길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해는 뭐죠? 네. 연결이라는 말을 꼭 아셔야 돼요. 이해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면은 중간에 디딤돌을 놔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공부가 나타나면은 머릿속에 연결할 정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듣거나, 예, 보충 자료를 뒤져가지고 반드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만 공부가 된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된 공부는 반드시 까먹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야기 구조가 잡히면은 쉽게 안 까먹어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 구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막 공부를 해봐야 대부분 까먹게 돼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궁금증을 유발해서 공부를 해야 이거죠. 제가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서가 자극되면 그 정보는 가장 강하게 기억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두로 지진다 두뇌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충분히 궁금증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은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증이 유발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특별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대부분 기억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저장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새로운 지식은 풍전등화다라는 거.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웠어요.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죠. 꺼지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안정적인 휴식과 수면도 뭐죠? 공부예요. 휴식과 수면 시간에 기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공부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저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가 없어야 되죠? 간섭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예, 저장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반복 주기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핵심은 뭐죠? 일일 주기에서 핵심은 수면 전후, 1차 복습의 타이밍, 그 다음에 주말 주기, 그 다음 뭐죠? 시험 주기, 그 다음에 방학 주기. 까지만 잘 복습 타이밍을 지켜나가면은요, 공부한 내용을 다 100% 기억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다 공부한 데서 나와요. 100%. 예. 공부 안 한 데서 안 나옵니다. 결과는 뭐죠? 까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다 기억하면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출력 부분에서는, 출력에 성공한 공부만이 점수에 연결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요, 시험 볼 때 써먹을 수 없는 정보는 점수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헛수고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가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출력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예. 출력 연습까지 해서 완성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이 딱 공부예요. 그게 딱 내 점수예요. 내 실력이고.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단서가 없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예. 단서가 있어야지만 시험 볼 때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모든 시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죠. 예. 그건 뭐냐면 실전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예.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편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라. 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학교 수업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양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학생들 중에 제일 길죠. 학생이라 하면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으로 봤을 적에 누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력은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적인 시간을 한번 볼까요? 질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은 뭐냐면 오전 시간대 주로 학교가 있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다수는 오전 시간대 두뇌가 가장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럼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시간대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에요. 네. 학교죠. 자, 근데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의 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학교 공부는 반복의 주기, 리듬을 참 지키기가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도를 하루에 많이 나갑니까? 조금 나갑니까? 조금씩 나가죠.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완벽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충제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학원과 학교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 학교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학원 가서 보충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대다수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활용하게 되면은요, 학원의 필요성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어대나 또 최근에 성심여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해서 성적이 훨씬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외대 같은 경우는 입학 전형 자체를 바꿨어요. 내신 중심으로.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측면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예. 오히려 시험은 수능이 어렵죠. 그죠? 근데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학점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연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반드시 학점이 높게 나타나요. 이건 무슨 얘기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좀 전문 용어인데 시스템 분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IT 쪽에서. 어떤 시스템 분석 전문가들이 어떤
그 회사의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이 회사의 업무 효율이 어느 정도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아이들 학습 시스템 분석을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나 그 아이의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생활 시간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아 얘는 일단 그 아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이것과는 무관하게 시스템 차원에서 효율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대단히 원시적인 저효율, 비효율 로 또들을 뭉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언급은 했는데 강의 중에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영수를 다 동시에 시작을 한다. 학교 공부 외에. 다 안 되거든요. 자,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는 국어를 어느 정도 경지에 끌어올린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전문가의 경지에 딱 올라가는 순간 부담은 줄지요. 그만큼 여유는 생기고 그러면 다른 과목으로 그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전력 과목은 다 같이 시작해요. 세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세 개 다. 따라서 전력 과목이나 취약 과목을 해결할 적에는요. 반드시 한 과목을 끝내고 다음 과목으로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계속 강조했죠. 적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라. 적게. 제 책의 127쪽에 보면은요. 127쪽에 보면은 제2군의 사례가 나와요. 최고의 입력 전문가예요. 오히려 조승현 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예? 이 친구를 라이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주현 군인데 스탠포드에 갔거든요. 그런 친구를 라이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벌로. 예. 그 다음에 사시 합격한 JC가 있어요. JC 얘기. 이 사람은 사시 공부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나름대로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이런 사람을 한번 라이벌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128쪽 하루에 모르는 걸 10개 찾아내는 게 일단 시작이에요. 자신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진도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내가 모르는 거 10개를 찾아내서 그것을 공부해 나가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공부해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가요. 포기하고. 근데 포기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억지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들을 피해 간다는 것 자체가 공부에 대한 느낌을 유지해 줘요. 아까 말씀드린 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자연스럽게 연습이 반복되면은 전문가 수준으로 절차기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공부들이 있어요.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일종의 복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대1로 대응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거든, 내가. 그 피해가야 돼. 근데 피해가다 보면은 다른 정보들 속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9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갔어요. 합격했어요. 뭐냐? 제가 볼 적에는 이 F가 대단히 뛰어난 친구죠. 자, 여러분들이 이 F가 뭐죠? 이 F는 기억률이죠. 나의 기억률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처음 강의에서 평균 10%라고 얘기했어요. 10%. 10% 정도면 평균 정도 수준 돼요. 여기서 X가 뭐죠? 시간과 노력이죠. 자, X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X 값에 따라서 Y 값은 달라지죠. Y 값은 실력이나 성적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억률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요즘 공부가. 자, 옛날 학생들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나 노력은 훨씬 많지요. 돈도 많이 쓰고, 속도 많이 썩이고. 근데 실력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기억표를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기억률을 높이는 것이 내가 공부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진짜 고맙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심리편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심리편을.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고정관념이 참 공부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욕구라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에 분명히 지름길이 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공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부가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 다양한 변화 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제가 다음번에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수들의 비법에서는 조금 좀 시간이 된 얘기인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의 저자 장승수 군이 있어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한 사례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교 50등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 서울대 합격에 성공한 S양, 처음으로 이제 여자친구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기억편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많은 친구들이 메일이나 그 게시판에 이제 질문들을 올리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책을 통해서보다는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전에 책만 읽은 독자들보다는 조금 이해가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을 바꾸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방법은 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이 좋아지면 노력을 덜 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틀린 생각이에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아니라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좀 더 노력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제 강의를 계속 듣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